안녕하세요. 타로로 내면을 여행하는 모부입니다. 오늘은 연라군을 한번 리딩해 보려고 해요. 또 우리가 이렇게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는 아무래도 연락이 또 많이 오기도 하고 또 보내고 싶은 마음도 많이 이렇게 살랑살랑 올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실제로 내담자분들 중에 굉장히 오랜만에 연락을 받으신 분들, 다시 만나러 갔다 오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요. 해서 오늘은 우리 러버스님들이 궁금해하실 수 있는 연라군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4장의 카드를 준비해 보았고요. 오늘은 찬바람이 부는 계절에 필수품인 틴트를 한번 놓아보려고 해요. 네, 이렇게 한번 놓아봤는데요. 얘는 아직 개봉 전인 에스쁘아 제품이고, 이 친구는 이사벨님이 만든 브랜드라고 하던데, 네, 우리 메이크업 아티스트인 유리추님, 우리 러버스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추천을 해주셨어요. 2/4라는 브랜드의 어쩌고저쩌고 모브라는 컬러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꾹꾹 눌러서 립에 바르는 약간 크레용 같은 느낌의 되게 예쁜 립입니다. 입술이 살짝 탱글해지는 느낌이 드는데, 얘는 모브가 아니고 누 블랙베리라는 애네요. 2/4 글레이즈 립 체인저. 네, 굉장히 추천을 받아서 샀는데 몹시 마음에 들고요. 요즘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또 우리 러버스님 중 한 분이 선물해 주셨던 보타니아라고 적혀 있는데, 얘는 되게 혈색이 좋아 망그라졌어. 혈색이 좋아 보이는 되게 진하지 않은 립밤 같은 친구인데요. 얘도 너무 데일리하게 좋은 친구입니다. 딱히 화장이랑을 하지 않았을 때. 네, 얘는 아마 저의 영상을 3년 전부터 보고 계신 러버스님들은 작년에도 본 것 같은데 아직도 이걸 다 쓰지 않았냐 하셨을, 얘가 손민수템이라는 이름의 컬러거든요. 제가 낡아서 얘가 브랜드가 이제 보이지 않아요. 안돼, 벌써 돋보기를 써야 하는 건 아니겠죠? 네, 아무튼 이 친구 손민수템이라는 컬러입니다. 얘도 되게 강한 레드립이 아니죠. 아주 자연스러운 퍼스널 컬러 진단을 받았는데, 제가 가을웜이 아니고 의외로 봄웜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는 그런 귀여운 컬러들을 좋아하지 않는데, 파스텔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데, 아무튼 봄웜이었다. 실상은 블랙 앤 화이트를 가장 많이 입고 있는데, 아무튼 어울리는 건 봄웜이었다. 어쩐지 코랄 계열을 좋아하더라. 근데 이 누 블랙베리는 제가 봤을 땐 여름 쿨 같은데, 무튼 이런 컬러도 좋아합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제품 소개, 아무도 협찬하지 않은 제품 소개를 마치고 연라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언제나처럼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잠깐 시간 드릴게요.
1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의 상대방 분은 일단 한마디로 말해서 굉장히 내적 분열이 심하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이 지금 현재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먼저 봤을 때 이분이 뭘 추진하고 있어요. 지금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내일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또는 뭐 새해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뭔가 어떠한 일을 추진하는 중이다. 멈춰 있거나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나아가는 중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사람의 마음은 편안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굉장히 내적 갈등도 극심하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제대로 하고 있나? 자기의 마음이 되게 이렇게 양갈래로 갈라지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이게 심리가 편안하지 않다.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는 거예요. 실제로 외부적으로 봤을 때는 저 사람이 차근차근 착실하게 앞으로 나아가고 있구나. 저 사람이 발전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껴질 수도 있지만, 보여질 수도 있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심리, 마음은 굉장히 불편하다. 편치 못하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뭔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가고 있지 못하다고 느끼거나 마음이 급하고 그리고 마음 같지 않다. 내 마음 같지 않다. 지금 진행은 하고 있는데 마음은 불편한 상태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 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이 좀 어떤 모습으로 좀 보여지냐면 이제 1번 분을 기다리고 있는 심리가 사실 먼저 보여요. 기다리고 있는 이유는 1번 분께 미련이 크게 남아있고 뭐 후폭풍으로도 좀 느껴지거든요. 이 사람은 1번 분을 좋아했던 마음, 1번 분께 설레었던 포인트, 그런 것들이 여전히 생생하게 살아있는 모습이 좀 있어요. 근데 이분은 자기가 내 마음이 이렇게 확 올라온다고 그걸 있는 그대로 다 표현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나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게 맞나? 이게 옳은가 그른가? 지금 가는 게 맞나? 우리가 만나는 게 우리 서로에게 이득이 되나? 특히 본인에게 이득이 되나? 이런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이분이 되게 1번 분을 못 잊는 포인트가 있을 것 같은 게 미련이란 키워드가 좀 강하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사실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재보면, 생각을 좀 해보면, 계산을 해보면 1번을 만나서 좋은 점도 있지만 불편하거나 힘든 점도 있겠다 라는 것이 계산적으로 딱 자기도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번을 만나기만 하면, 1번한테 연락하기만 하면, 1번에게 연락이 오기만 하면 그냥 만사 다 좋다, 베스트다, 행복하다 라고 말하기에는 이분이 봤을 때 마음에 걸리는 것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증의 카드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의 마음은 나는 1번과 완성되고 싶은 마음, 1번과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좀 분명하게 좀 있어요. 이분에게는 좋았던 추억이 살아있기 때문에 1번 분과 좋았던 한때가 이 사람에게는 여전히 재생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은 기다리게 돼요. 1번 분을 기다리게 된다. 연락을 기다리던지 1번 분이 뭐 다가와 주길 기다리던지 나타나 주길 기다리던지 기다리게 된다. 그래서 이 사람은 좀 뭔가 1번 분이 빨리 오면 좋겠지만 느리게 오더라도, 더디 오더라도 그래도 1번이 언젠가는 오지 않을까라는 좀 막연한 기대, 이런 마음을 좀 품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이분은 1번 분을 만나던 당시, 1번 분을 처음 좋아했던, 마음이 동했던 당시의 감정을 지금도 고스란히 그대로 좀 가지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요. 이분은 사실은 자리를 박차고 나가고 싶어요. 1번 분에게 다가가고 싶어요. 강하게. 근데 자꾸 미적거리게 되는 게 있어요. 계산을 하게 돼요. 이게 맞나? 이게 해도 되나?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서로에게 과연 좋은 일일까? 안 좋은 일도 있을 것 같다. 불편한 점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래서 내린 결론이라는 것이 계산만 하고 미적거리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좀 변해야겠다. 내가 상황을 좀 바꿔야겠다. 라는 어떤 변화 욕구, 변화 의지가 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이렇게 뭔가 나아가고 있다, 뭐 애쓰고 있다,
발전하려고 한다라는 점에 1번 분과의 관계를 개선시키고 싶은 이런 욕구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요. 이 사람이 잘 살고 싶고 잘하고 싶은 이유가 1번 분도 포함되어 있다. 그 정도로 1번 분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가득한 모습으로 좀 나오거든요. 이 사람이 열심히 사는 동력이 1번 분일 수 있겠다라는 것이 그분이 봤을 때 1번 분은 너무 잘 지내 보이는 거예요. 1번 분은 야 너는 참 뭔가 내가 질투날 정도로 잘 살고 있는 것 같다. 예. 내가 너 되게 뭐 못났다고 하던지 너의 단점을 막 꼬집던지 또는 뭔가 내가 너를 디스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진심이 아니었다라는 부분들이 또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이 사실 내심 1번 분을 좀 질투했겠다. 예, 1번 분을 좀 시기했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실 저는 1번 분이 그분들에게 상처를 줬던 경우도 있겠지만 좀 이분의 좀 열등감이 좀 강하게 느껴진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분이 자기가 변화를 해야, 예, 좀 크게 달라져야, 좋아져야 아마도 이분의 어떤 상황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환경, 상황적인 부분, 그 사람의 포지션 이런 것들이 크게 좋아져야 1번 분과 좀 비등비등한 1번 분과 좀 어울릴 만한 존재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비로소 이 사람이 자기가 좀 이 관계의 주도권을 잡고 리드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거죠. 사실 이분은 1번 분께 좀 열등감이랄까요. 1번 분이 너무 잘나 보여서, 잘 나가 보여서 자기가 좀 감히 리드를 못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분은 풀악셀을 밟고 싶은데 지금 뭔가 중립기어가 걸려있는 상황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의 열등감 때문에. 그래서 이분은 좀 내가 좀 빠르게 변화하지 못하더라도 서서히 변화하더라도 내가 가장 좋은 타이밍이 되면 상황이 좀 개선이 되면 내가 좀 이때까지 못 밟았던 악셀을 밟고 싶다. 요렇게 좀 보여지거든요. 이분은 전반적으로 좀 은근하게 1번 분을 보고 싶어요. 1번 분이 드러나고 자기에게 보여지고 다가오고 1번 분이 자기에게 오는 모습을 보고 싶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가기를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1번 분이 가신다고 해서 그분의 열등감이 감소하거나 그분의 자신감이 좀 증가하거나 자존감이 높아지거나 하진 않겠죠. 이분에게는 자기가 나아져야, 변화해야 비로소 자기 주도권을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잘난 또는 잘 나가 보이는 1번과 좀 관계에서 내가 리더가 되려면 나는 변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1번 분이 연락한다 한들 이분이 1번 분에 대해서 너는 너무 잘 나가는데 나는 너무 별론 것 같아. 이대로는 내가 너를 리드할 수 없다. 이 마음이 변치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고집이 있겠다. 그래서 1번 분께서 좀 이분의 속도, 이분의 변화를 좀 기다려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다림에 대해서 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었는데 기다린다는 거는 하루하루 디데이 세가면서 기다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좀 소진될 우려가 높죠. 감정적으로도 너무 소모가 크고 정신적으로도 너무 지치는 일이죠. 해서 저는 이런 분들, 1번 분의 상대방 분들 같은 스타일을 기다릴 때는 1번 분이 잘 살고 계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1번 분들께서 이 관계를 리드하려고 한다 한들 저는 이 상대방 분이 말을 순순히 잘 들을 것 같지가 않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관계는 상호작용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가 어떤 에너지를 쓰면 한쪽이 받아주고 그리고 한쪽에서 또 뭔가를 하면 반대쪽에서 받아주고 이렇게 뭔가 주고받는 것이 관계잖아요. 에너지의 교환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상대방 분이 이게 튀어나가려는 듯 에너지가 굉장히 강함에도 불구하고 이분은 머리를 쓰고 있단 말이에요. 고민을 해요. 그리고 그 이유가 저는 지금 본인의 내적 갈등, 본인의 내부에서 해결되지 않은 어떤 내부의 싸움, 내부 분열 때문이라고 봐요. 궁극적으로 관계의 어떤 이슈가 표면적인 두 사람의 어떤 1번 분이 더 잘나서 라든지 상대방이
뭐 덜 잘나서 이런 것이 아니라 진짜 궁극적인 이유는 상대방의 내면에 있는 어떤 다툼 때문이다, 싸움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 1번 분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그래서 1번 분은 그분의 마음속에 그 싸움이 잦아들기를 기다려주고, 그분이 삶 속에서 진짜 뭔가를 개선시키고 나아가고 변화하고자 하는 과정에서 배움이 있겠죠. 예. 뭔가 깨달음이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열심히 변화하려고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이러는 동안 시간이 흘러가고 1번과 소통을 하거나 1번과 가까워진다라기보다는 뭔가 오히려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 라든지 이 본인만의 깨달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는 1번 분께서 먼저 다가가시는 것이 도움이 되지 않겠다. 뭐 저는 이제 연말 인사 또는 뭐 새해 인사 정도는 가능할 것 같아요. 안부 정도는 물을 수 있겠지만 이 관계를 좀 진전시키려고 하는 어떤 고삐를 쥐고 이런 어떤 리드하려는 생각은 이 상대방에게 좀 통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부분들을 좀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1번 분들이 나는 이 사람의 성장이나 깨달음이나 이 사람이 변화를, 발전을 내가 기다려주기는 조금 어렵겠다 라고 하신다면 이제 좀 마음에서 기대를 내려놓으셔도 되지만, 올해 안에 연락이 올 것인가? 사실 온다면 저는 이 사람의 내부 분열이 극에 달아요. 나 너무 풀악셀 밟고 싶은데 자기가 계산하면서 멈춰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이 너무나 가고 싶은 이 욕구가 튀어나가는 형태로 연락이 올 거다라는 거죠. 내가 진짜 적금 붙듯이 이렇게 매일매일 손꼽아서 연락할 날을 기다리다가 준비가 되어서 연락을 한다라기보다는 내가 너무 연락이 하고 싶지만 내가 발전하기 전까지, 달라지기 전까지는, 변하기 전까지는 안 돼 하는 이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그래서 튀어나오듯이 연락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번 분의 상대방 분의 심리 해부 쉽지 않았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복채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번 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 폰의 상대방 분들은 지금 굉장히 마음이 편안하신 것 같아요. 마음이 편안한데 외부적으로는 상당히 바쁘다. 뭔가 열을 올리고 있다. 뭔가 분주하게 돌아다니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고요. 열일하고 계신 분들도 포함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분 지금 자기의 삶이 어느 정도 좀 안정적인 상태인 것 같아요. 겉으로는 대단히 바쁘고 열일하고 있는 것 같지만 뭔가 심리적으로는 이제 이대로 있다 보면은 내가 어떻게 잘 되겠지라는 어떤 긍정적인, 낙관적인 생각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뭔가 이번 폰에 대한 생각을 보면은 이번 폰이 이분을 굉장히 편안하게 해줬다? 어떤 마음의 안식처? 이런 느낌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약간 이분의 마음속에 이번 분이 일종의 여신 혹은 남신 토템 같은 존재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뭔가 이 바쁘고 분주한 삶 속에서 한 번씩 가슴 속에서 꺼내어 보는 마치 가족 사진 같은 어떤 토템 같은 이런 이미지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데 이분은 당장 우리 이번 분을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하진 않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나름대로 어떤 빌드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만나려면 난 너무 만나고 싶은데 난 지금 너를 만나고 싶은데 너를 만나려면 어떤 계획도 좀 있어야 되고 빌드업도 있어야 되고 해서 뭔가 차근차근 쌓아서 우리가 만나는 것이 마땅하다, 괜찮다 라는 어떤 명분이 필요해 보이는 그런 관계 같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 마음속에 이번 분을 품고 그리워하고 생각하고 이번 분을 만나게 된다면 어떻게 내 마음을 좀 표현해 볼까? 티를 내볼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은 또 직설적으로 되게 내리꽂듯이 고백하는 느낌이 아니고, 예, 약간 전해지는 느낌으로 자신의 감정을 전달하고 싶다. 이런 느낌인 게, 왜냐하면 이분은 이번 분은 자기와 마음이 같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봐요. 이분은 좀 긍정적으로 미래를 보시는 분이긴 한데 근데 이번 분이 나와 좀 생각이 다르거나 입장이 다르거나 자기와 감정이 다르게 행동했던 어떤 과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자기의 마음을 좀 조심스럽게 정말 표면적으로 좀 전달하게 될 것 같은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내 마음이 이번 분과 같았으면 좋겠다. 이번 분도 내 마음 같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와 내가 뭐 또렷하게 말로 하지 않더라도 이렇게 감정이 전해지는 그런 만남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의 만남을 내가 설계한다, 빌드업한다 이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분은 이번 분을 뭔가 마음에 품고 살고 있는 토템처럼 여기고 있는 이런 감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냉철해요. 이성적이에요. 예. 그래서 약간 MBTI T 같아요. F가 아니고 T 같다. 예. 사고형 같다. 이런 느낌이 좀 있고 그럼에도 이분이 또 F적인 감성이 또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이번 분이란 존재가 되게 마이 판타지라는 카드도 보이겠지만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되게 어떤 유일한 이 사람의 어떤 환상 같은 그래서 마음에 품고 있는 되게 약간 여신의 이미지도 있잖아요. 이런 존재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분이 진짜 자기가 원하는 게 뭘까? 내가 이번과의 관계에서 진짜 원하는 게 뭘까? 지금은 나도 잘 모르겠어. 하지만 분명한 건 내가 이번을 만나고 싶다. 그리워한다. 예. 근데 그러려면 명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이 뭔가 지금 생각할 시간, 계획을 설계할 시간, 그래서 우리가 이번과 내가 만나는 명분을 만들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분은 충동적이고 감정적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이번 분에게 어떤 환상 같은, 이번 분을 자신의 어떤 마음의 의지처럼 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성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그럼에도 이번 분과 뭔가 우리가 서로 마음이 같은지, 너도 내 마음과 같은지 확인을 하고 싶긴 해요. 근데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이 상당히 공적이고 조심스럽다, 이성적이고 냉철하다, 이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모든 과정이. 그래서 저는 이 관계가 뭔가 좀 조심스러워야 되는 관계가 아닐까라는 추측이 좀 있고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안에 연락이 올까라고 한다면 사실 이분은 좀 어려워 보이긴 해요. 예. 그런데 만약에 온다면 이분은 그럴싸한 명분을 가지고 올 것이다. 예. 그럴싸한 명분이 생각보다 빨리 생겨서 그걸 가지고 올 것이다. 라는 거죠. 예. 이분은 아직은 이걸 보고 계신 이 시점에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0% 온다 라고 말하지 못하는 리딩이어서 죄송한 마음이 들지만 우리가 그래도 이유라도 알자. 예, 너는 왜 아직 연락이 없냐. 예, 명분을 만드는 중이다. 우리가 만날 만한 명분. 예, 그래서 나는 너랑 이야기하고 싶다. 예, 그래서 너와 내가 같은 마음인지 감정을 서로 교감하고 싶다. 예, 그리고 나는 그런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아무튼 이분이 이렇게 바삐 사는 와중에도 가슴속에서 꺼내서 품고 살고 있는 사진첩에서 꺼내어 보며 뭔가 이 사람의 마음에 편안함을 얻고 있는 토템 같은 이번 분 리딩이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3번 분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번 분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상당히 미안해해요. 3번 분에게 이분이 되게 잘못한 게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드는 게 반복적으로 상실감과 내가 본인이 잘못했다 라는 부분이 가슴속에 바위덩어리로 좀 표현이 되고 있거든요. 이분은 3번 분이라는 사람이 상당히 좋은 사람이다. 정말 내 삶에서 뭐 이 정도로 나에게 되게 잘해준 사람이 없다. 그리고 3번 분과 관계는 끊어져선 안 된다. 끊어질 수 없다. 나는 어차피 3번에 대한 마음은 안 없어질 거다. 이런 모습으로 나오는데, 네, 3번 분이 되게 편하게 해주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이분은 3번 분이라는 사람과 인연이 끊어진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 사람? 네, 자기가 뭔가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더라도 미안한 마음이 가득하고 상당히 크고, 예, 미안하다는 말은 내가 차마 못하겠어도 우리 관계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어.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지금 뭔가 상황적으로도 문제가 크게 없어 보여요. 뭔가를 새로 시작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일이 내 마음에 드는 일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자기 삶의 만족도 자체는 높거든요. 근데 우리 3번 분을 생각하면 상실감이 되게 큰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삶에는 딱히 문제가 없는데, 문제가 있다면 3번 분이 없다는 거, 3번 분의 연락이 없다는 거 일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되게 상실감을 느끼고 실망도 하고, 예. 근데 내가 차마 미안하단 말은 못하겠는데 우리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 난 너를 잃고 싶지 않다. 예. 내가 근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미안하다는 말은 못하겠고, 예. 근데 너무 미안해. 내가 너한테 너에게 상처 줬던 것들도 미안하고, 사실 너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되게 과하게 했던 것들이 있다. 라고 보여지거든요. 이분은 되게 자기 마음의 방향을 좀 못 잡은 것 같아요. 못하겠다. 나는 차마 못하겠다. 미안하단 말도 못하겠고, 자기 감정도 잘 표현을 못하겠다라고 계속 나오는데, 근데 나는 이 관계는 못 놓는다. 이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분 같은 경우에는 되게 다른 사람들의 의견도 중요하고 남의 시선도 중요하고 주변 사람들 눈치도 볼 것 같고, 그러니까 세간의 어떤 이목, 예, 뭔가 타인들의 평가 이런 것도 좀 중요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기 주관, 자기 고집이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상식적인, 뭔가 사회적으로 요구되는, 또는 뭔가 그 사람이 속해 있는 어떤 문화권에서 뭔가 요구되는, 혹은 뭔가 공유되고 있는 어떤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인 것 같다. 그래서 본인만의 어떤 독보적인, 독창적인 의견을 가졌다라기보다는, 해서 이 사람은 뭐 남들이 봐도 예쁜 거, 남들이 봐도 멋진 거, 남들이 봤을 때 괜찮아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사람일 수 있겠다라는 게 있는데, 그런 그 사람에게 3번 분을 놓치고 싶지 않은, 미안한데 미안하단 말은 못하겠는, 하지만 관계는 놓고 싶지 않은 이런 존재라면 3번 분은 상당히 그분 입장에서도 가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거는 의심할 여지가 없죠. 특히 저는 다시 생각해봐도 3번 분이 좀 잘해주시지 않았나, 그 사람을 좀 편하게 해주시지 않았나, 채워주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분이 요즘에는 3번 분의 따뜻한 돌봄이나 애정을 좀 느끼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관계는 이어져야 되는데, 나는 아무것도 못하겠는데, 근데 이 관계는 이어져야 되는데 미안하긴 한데, 이런 상태인 거죠. 나는 놓을 수 없다, 상실할 수 없다, 이런
확보에 대해서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상대방의 감정도 그냥 옳은 거죠. 그냥 그러니까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그냥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무튼 이 사람의 키워드는 상실감, 미안함, 놓을 수 없음, 이어지길 바람입니다. 뭐 저는 이렇다라면 못하겠지만 하겠다라고 좀 보여지거든요. 이 사람의 심리가 좀 변덕이 있어 보여요. 미안한데 미안하단 말은 못하더라도 연락은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지금 제가 1번, 2번 찍고 3번 찍고 있는데 오히려 3번 분의 상대방 분이 제일 연락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이 사람은 못하겠는데 해야 돼 라는 마음일 것 같아요. 왜냐면 놓을 수 없어서 연락이 올 것 같아요. 이 사람에게 3번만한 가치를 가진 사람을 만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잃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연락을 할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려볼 수 있겠네요. 근데 뭐 우리가 주역에서도 화천대유라든지 유니버셜에서도 이제 휘로 폴춘이라든지 이렇게 쉽게 안 나오는 카드들이거든요. 이 사람은 참 약간 염치가 없을 수는 있지만 감정 자체는 되게 강렬하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3번을 못 놓겠구나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3번 분이 연락을 안 하면 기다리다 실망한 나머지 못하겠지만 놓을 수 없기 때문에 한다로 간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3번 분 리딩 도움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복채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4번분 리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일단 4번 분들의 상대방 분은 좀 주변에 사람이 많다라는 게 먼저 보여져요. 그래서 4번 분이 보시기에도 그럴 수 있고요. 이분을 찾는 사람, 그러니까 4번 분의 상대방 분을 좀 찾는 사람이 많다. 뭐 항상 주변에 사람이 많다. 뭐 다 포함될 수가 있겠죠. 이분은 뭔가 지금 딱히 만나고 있는 사람은 없는데, 예, 뭔가 이 사람이 누군가 1대1의 관계로 긴밀한 관계는 없는데 주변에 사람이 많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우리 4번 분이 다른 누군가를 만날까봐 상당히 좀 걱정을 하면서 지켜보고 있는 이런 느낌도 있어요. 관심을 갖고 있다. 예. 나는 4번이 다른 사람을 만날까봐 되게 걱정이 된다. 예. 근데 이게 막 엄청 노심초사한다라기보다는 설마 누구를 만나고 있진 않겠지? 난 아무도 안 만나. 나는 너 말고 아무도 안 만나는데 너는 설마 누구를 만나고 있진 않겠지? 이런 느낌으로 좀 예의주시하는 뭔가 우리 4번분의 뭔가 프로필이라든지 아니면 SNS 이런 걸 보고 있을 것 같은 이런 모습이거든요. 이분은 4번분과 잘 지내고 싶다라는 의지는 상당히 커요. 나는 4번과의 관계가 사실상 이제는 거의 종결됐다라고 봐요. 이분은. 종결됐다라고 보는데 이분의 마음이 편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과 같이 있는데 항상 좀 긴장되고 좀 피곤하고 이런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게 좋아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필요에 의해서 만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분에게 4번분이란 존재는 뭔가 진짜 쉽게 만날 수 없는 뭔가 성공할 사람이라든지 4번 같은 사람 없다. 4번만한 사람 없다. 라는 건 알고 있는데 또 의외로 되게 강렬한 애정의 감정으로 이런 걸 느끼고 있다라기보다는 4번분이 진짜 뭔가 될 사람, 될성 부른 떡잎 또는 앞으로 되게 성공할 사람 또는 이미 성공한 사람 되게 멋진 사람 이렇게 보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 입장에서는 4번은 늘 그렇듯이 자기답게 되게 잘 지내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내 마음이 약간 쓸쓸해지는 나는 지금 지켜보고 있는데 미련이 없다면 거짓말이지 아니 사실은 되게 많아. 예. 그런데 나는 관계를 회복하고 싶고 돌이키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사실 이젠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예.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이분 입장에서는 이미 종결된 것 같은데 뭔가를 한다기에는 4번은 이미 너무 이제 완벽하거나 이미 되게 완벽해져 가고 있거나 하는 모습인 거죠. 그래서 내가 뭔가를 한다라는 거는 오히려 좀 신뢰가 되지 않을까? 예,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까지 1, 2, 3번 보고 4번 보는데 관계의 회복을 원하는 마음은 이분이 제일 크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뭐 충동적으로 연락을 할 것 같은 뭐 1번 분이라든지 뭐 그러니까 되게 뭔가 마음의 변동이 있는 3번 분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었는데 4번 분은 그냥 다시 만나고 싶어요. 그냥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요. 4번은 뭔가 나에게 가장 찬란한 존재, 가장 괜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뭐 그거는 변함이 없어요. 다만 이분은 사실상 이 관계가 거의 결론 지어졌다, 종결되었다 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아이러니하게도 끝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돌이키고 싶어요. 이게 상대방 분의 내 메인 감정이다. 돌이키고 싶다. 끝났다. 돌이키고 싶다. 넌 설마 다른 시작한 거 아니지? 나는 아닌데. 나는 사람 많아 보이지만 그거는 시작한 게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너만한 어떤 존재감을 가진 사람은 없다. 어차피 난 지금 이 사람들이 필요에 의해서 만나고 있는 거고 마음도 편안하지 않다. 그리고 너는 완전히 떠난 것 같다. 예, 나는 너와 회복하길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럼 이제 본인이 뭘 하면 좋을 텐데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뭔가 난 누구를 안 만나고 있는데 네가 누굴 만날까 봐. 난 또 너한테 이제 와서 뭘 한다라는 게 되게 신뢰되는
것 같고, 관계가 이렇게 내리막길로 가면서 페이드아웃 되는 게 맞을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너는 어차피 꼭 내가 아니어도 잘 사는 것 같고, 예. 이렇게 미련이 되게 어마어마한 건 나만이 그런 것 같고,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지금 1, 2, 3번 보면서 조금 유일하게 그럴 깜냥이 안 돼서, 예, 그럴 자신이 없어서 돌이키고 싶음에도 못할 것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4번 분이 한번 해보셔라. 예, 한번 연락해보셔라. 받을 것 같다. 답을 할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돌이킴에 대한 카드가 연속해서 나와요. 끝났다. 하지만 돌이키고 싶다. 너무 선명하게 나와서 전 이분은 답을 잘할 것 같으니 우리 4번 분이 먼저 해주시면 이분은 내가 답을 하는 건 신뢰가 아니니까 그죠? 그래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다시 볼 수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뭔가 주변 평판, 주변 시선 되게 신경 쓰는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은 그거 필요해서 만나는 거지 지금 4번뿐이 아닌 뭐 누군가들이 4번뿐보다 같이 있어서 만나는 건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의 어떤 이 불편한 현재 감정 그리고 상실감 이런 것들을 4번 분이 넉넉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은데 4번 분이 연락을 하지 않음으로써 이분은 되게 상실감을 느낀다. 되게 실망스럽다. 이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이분은 4번 분을 잊지 않았다. 계속 떠올린다. 계속 주의를 기울인다. 관심을 갖고 있다. 라고 나오기 때문에 4번 분이 연락만 해주셔도 이 관계는 이어질 것 같다. 라고 말씀드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뭔가 회복 의지가 상당히 강함에도 뭔가 차마 못하는 모습으로 나와서 리딩이 그렇게 길진 않지만 되게 선명하게 나온 리딩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한번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4번 분께 진심으로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괜찮으셨다면 복채로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러벌스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또 짧게나마 이 클로징을 들어주시는 러벌스님들을 만나 뵙고 싶어서 한번 리딩을 촬영해 보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 3년 동안 듣고 계신 러벌스님들은 아시겠지만 무리의 아이콘이었거든요. 한 올해 상반기까지 심하게 무리하면서 살았는데 사실 영상을 찍는다는 것도 퇴근하고 막 뭐 세팅할 에너지가 없어서 침대에서 찍은 리딩이 타로 모브의 시초다. 그래서 앞부분으로 가면 갈수록 침대 시트에서 찍은 영상들이 많이 보이실 텐데요. 근데 제가 올해 하반기부터 무리하기를 멈췄어요. 잠도 막 7, 8시간씩 자고 밥도 잘 챙겨 먹고 이전에 밥을 막 일하면서 먹었거든요. 편의점 정식도 많이 먹고 근데 이제 뭐 샤브 올데이 같은 데 가서 1시간 반 동안 점심 런치를 먹는 이런 레이디 같은 삶을 살기도 하고 하반기부터는 무리를 다 그만뒀어요. 이 일 자체를 사이즈를 대폭 축소했어요. 지금 원래 프리랜서나 사업자들은 보통 들어오는 일을 다 하죠. 왜냐면 수입이 불규칙하니까. 근데 저는 올해 하반기에 일종의 결단을 했어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이렇게 살다가 수명이 이미 됐을 것 같아요. 수명이 단축되겠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좀 이제 위험하다 해서 이제 잠도 자고 밥도 먹고 차도 마시고 뭔가 책도 읽고 멍도 때리는 인간다운 삶을 5년 만에 회복한 것이 9월부터다 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출강을 나갔다 왔는데 출강이라는 것은 아직도 5년째 나가기 전에는
머리를 쥐어뜯으며 스트레스를 받으며 아주 이렇게 준비를 해요. 근데 막상 가면 늘 느끼지만 실전형이어가지고 너무 행복하게 집중해서 이제 그룹 상담을 하고 너무 만족해 하시는 모습과 되게 실제 변화들을 간증하시는 모습과 다음 회기는 언제냐 물어보시는 분들 덕분에 너무 행복해져서 집에 와서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느라고 머리가 너무 뭔가 되게 스트레스가 아주 이만저만이 아니어서 되게 괴로움을 느꼈는데 막상 또 준비 막바지엔 또 좋았어요. 그리고 오늘 또 만족도도 너무 좋으셔서 너무 행복했다. 오늘은 이 자립준비 청년들 코칭 상담 5회기였거든요. 네, 오늘 5회기였네요. 제가 이 일을 5년 전에 시작했을 때 영업이익의 일부를 자립준비 청년들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고 해서 사회적 기업이 된 건데, 영업이익은 아직 없지만 여전히 없어요. 없지만 드디어 이제 구청과 협약을 맺어서 자립준비 청년분들을 만나고 있어가지고 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이룬 사람이죠. 네. 뭔가 이래가지고 먹고 살겠나 싶은 날들도 분기별로 있었는데, 지난 시간 동안 뭔가 그때마다 그냥 우주를 믿으라는 우리 선생님의 말을 떠올리며, 그래, 나는 지금 우주에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우주가 먹여 살려줄 거야. 어떤 방법이든지 알려줄 거야. 이러면서 내어 맡기는 삶을 살고자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잘 지내고 있죠. 네. 신기하게도 매달, 매주, 매분기 어떻게 저떻게 살아나와서 지금도 이 일을 영위하고 있고, 제가 궁극적으로 하려고 했던 이 일에 드디어 진입했다. 네. 많은 청년분들, 저희가 세봤는데 600명 정도 만났더라고요. 600명 좀 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에 자립준비 청년분들도 만나게 됐다. 그래서 저는 행복한 사람이다.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대부분의 시간을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괜찮은 프로그램을 설계해서 진행할 것인가, 막 어떻게 상담할 것인가, 어떻게 이분의 변화를 도모할 것인가, 막 이렇게 하면서 내어 맡기는 또 시간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간헐적으로 가끔씩 굉장히 뿌듯하다, 이런 걸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상담이라는 게 제가 뿌듯하자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목적으로는 실제로 내담자의 변화에 기여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네. 근데 이것이 잘 되면 제가 또 눈이 높아요. 기준이 높아요. 그래서 이 정도가 되면 실제로 이렇게 다수가 변화가 일어났다. 그러면 기쁘다. 한 분 한 분의 어떤 후기들은 참 많은데, 그때마다 이분이 참 노력해 주셔가지고 이런 변화가 있었구나, 기쁘다, 여기까지였거든요. 근데 오늘은 또 다수가 지난 8월부터 진행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간증을 해주셔서 아주 오랜만에 한여름에 시작해서 이렇게 추운 겨울까지 참 잘 되어 가고 있구나, 기쁘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올해 연말 마지막 교육을 원하시는 분들이 연락이 종종 오시는데, 지금 이걸 할까 말까 지금 그 고민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지금 하는 것이 우리 이 공부를 하셔서 변하고자 하시는 새로운 내년을 맞이하고 싶은 이 공부와 함께 새해를 열고 싶은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 이거를 지금이 가장 좋은 때인가에 대해서 지금 또 고민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내년 새해에 시작할까? 아니면 12월에 시작할까? 하고 있는데 12월이 코앞에 왔네요. 네, 그래서 지금 아직 고민을 하고 있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계시라고 할까요? 뭔가 지금이구나, 이렇게 촉을 늘 세우고 있거든요. 항상 이렇게 안테나를 세우고 지금인가? 네. 이런 어떤 지금이구나 하는 어떤 뭔가가 느껴질 때 시작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러버스님들도 또 수기운이 가득한 겨울이잖아요. 내가 지금 느끼는 것들, 내가 감각하는 것들, 떠오르는 것들,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서 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친밀해지는 이 겨울을 보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번 차분한 연말을 정리해 보려고요. 이거 너무 갑자기 또 떠오른 아이디어가 뭔가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같이 뭔가 2025 어워즈 이런 거 각자 적는 시간 같이 라이브로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또 저 혼자만 좋아하는 거면 할 수 없겠죠. 그래서 뭔가 나도 2025 어워즈 쓰고 싶다, 정리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 한번 해볼까 합니다. 라이브로. 네. 이게 뭐냐, 오늘도 했던 건데 이제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했던 건데요. 2025년에 어떤 도전, 2025년에 카페, 2025년에 뭔가 선물, 새로운 시작, 2025년에 아무튼 땡땡을 어워즈로 정리하는 거거든요. 저는 2025년의 상품, 뭔가 구매, 쇼핑으로 2025년의 쇼핑으로 바를 씻자랑 문서 파쇄기를 오늘 소개했어요. 제가 너무 밖에 나갔다가 이제 외출하고 이제 출강하고 들어와서 너무 피곤해 죽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샤워를 못 하겠어요. 그러면은 욕실에 가서 발을 씻자를 칙칙칙 발에 뿌린 다음에 발을 이렇게 발길이 비벼요. 손은 쓰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샤워기로 이렇게 해가지고 발이 깨끗해졌어. 그러면은 옷만 갈아입고 침대에 쇽 들어가서 한 10분에서 30분 정도 누워서 기력을 회복한 다음 샤워를 했다. 그래서 나는 발을 씻자가 진짜 나에게 너무 오래 떨어지지 않게 구비했던 너무 감사한 제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난 발을 씻자 자몽향을 좋아하고요. 발을 씻자는 또 우리가 달리기 하고 와서 발 씻고 나갔다 와서 여름에 너무 요긴했는데 요즘에도 뛰고 와서 너무 잘 쓰고 있고, 또 외출하고 들어와서 바로 씻을 힘이 없을 때, 다 저만 이런 거 아니죠? 다들 바로 씻을 힘 없는 거죠. 발부터 씻는 거죠. 그래서 발을 씻자 너무 좋다. 그리고 문서 파쇄기를 자동으로 샀는데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게 아니라 그냥 켜놓으면 넣으면 바로 드드드드 갈려요. 이제 송장이라든지 택배 송장이라든지 청구서라든지 문서들, 개인정보 이런 것들을 집어넣으면 아주 잘 갈려요. 청구서를 뜯어보고 통째로 넣어도 갈릴 정도로 파워풀한 애를 사가지고, 사이즈는 좀 크긴 한데요. 되게 상당한 옛날 컴퓨터 본체 사이즈긴 한데 아무튼 상당히 만족스러운 구매. 두 가지가 저에게 되게 스트레스를 풀게 도와주는 문서 파쇄기와 간편하게 발을 씻을 수 있는 발을 씻자, 올해의 저를 도와준 물건이었다, 이런 거 막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래서 올해 새롭게 시작한 것들 막 얘기하고, 저는 바르시째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참가자분들은 막 올해 새롭게 도전한 거, 올해 내가 깨달은 거, 배운 거, 뭐 이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간 우리가 이렇게 코칭 상담으로 만나서 우리가 많이 뭔가 미래지향적인 어떤 뷰가 열린 것 같다. 코치라는 자는 바르시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되게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바르시자가 왜 중요하냐면 이걸 얘기하면서 제가 그거를 뿌리면서 발을 씻을 수밖에 없었던, 뭔가 샤워를 당장 할 수 없었던 그 일상들을 리뷰를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동안 이런 삶을 살게 되었더라. 그리고 우리 참가자분들도 올해의 도전 얘기하면서 올해 내가 이런 도전을 하게 된 계기와 하고 난 이후의 변화, 지금 현재 그것을 바라보는 나의 어떤 마음, 지금 어떤 후기, 이런 것들을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을 돌아보는 것만으로도 한 해 리뷰가 되더라. 그래서 저는 올해 어워즈 되게 재밌는 작업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오늘 연락운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참 근황이 너무 길어졌네요. 그래서 오늘 클로징은 여기까지. 들으시는 분들만 들으시라고 여기까지 근황을 전했고요. 편안한 밤, 편안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